네, 그럼 뭐 간단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고팍스 사태에 대해서 이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또 예전부터 좀 리서치해온 게 있었으니까 그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지금 링크 올린 방 자체도 거의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고팍스와 관련돼서 좀 고파이 피해자들이 바이낸스에서 좀 구제를 될 줄 알았는데 바이낸스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금감원에 뭐 소송도 금감원장 상대로 소송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실은 고팍스 자체 내에서는 아직 자산이 없고 영업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영업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게 간신히 뭐 BEP를 맞추는지 하여튼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있는데 월간 그 거래 수수료를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이게 영업이 안 되고 그 기타 수익으로 좀 어떻게든지 뭐 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고파이 피해자들이 가진 지금 한 원화 기준으로 600억 정도 되는 그 수익을 회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 잠식이 지금 3년째, 올해까지 하면 3년째가 되는데, 그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된 경우에는, 이런 사실상 금융 상품을 다루는 거래소에 이제 원화 계좌를 해주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전북은행도 엄청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본 잠식이 돼서 그런 지금 거래소의 계정에 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려고 하고 뭐 예수금도 있는데 그거를 보장해 줄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위험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간과하고 전북은행이 그대로 계속 실명 계좌를 열어준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 무렵에 새로운 유저들이 만약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고팍스 돈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이유로 회수가 잘 안 됐다 하면 전북은행도 사실 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북은행이 아무리 고팍스에 투자를 해서 이를 회수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자본 잠식이 된 상태에서 실명계좌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뭐 메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자본 잠식을 이제 5월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 해결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채권 자체를 주식이나 영구채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거액의 자본을 넣어서 그 채권을 변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영업으로는 안 되면 외부 자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출자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외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고액 채권자들부터 메일을 보내서 같이 공멸할 수 있으니 출자 전환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출자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5월 이후에 자본 잠식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바이낸스가 추가로 돈을 넣지 않는다면 실명 계좌가 사라지겠고 실명 계좌가 사라진 고팍스의 가치는 사실상 없어져서 폐업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도 이제 전혀 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파이 피해자들 혹은 고파이에 예치하신 분들은 적어도 뭐 아무리 작더라도 뭐 10%, 좀 많으면 30%, 아니면 50%까지 나머지 지금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은 게 목적이신 거고 장기간에 고팍스가 장기 생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고팍스가 계속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없으면 사실 의미 없는 출자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 전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사실은
고팍스를 바이낸스가 인수하는 건 사실상 되게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그러한 점을 쉽게 해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금융당국 입장이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바이낸스와 같은 스탠스가 아닌 조금 더 이제 정통 금융권에서, 그리고 뭐 잘못을 했으면 그 금감원이 직접 찾아가서 책임 추궁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 공식적인 본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자금을 넣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낸스가 어떻게든지 해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기다려왔던 거고, 그런 기다림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바이낸스가 명확하게 지금 뭐 가상자산을 추가로 고팍스 계정에 넣는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바이낸스가 지금 뭐 여기저기 국가에서 지금 뭐 영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려면 금융당국의 입맛에 맞도록 변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이낸스로부터 어떻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바이낸스가 본인들의 주식을 팔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 고파이 투자자들만 600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는 그 고팍스를 600억 이상 주고 살 회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지금 고파이 투자자들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뭐 피해를 좀 일부 변상받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그 자산을 좀 탕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탕감을 하고 깨끗한 회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새로운 회사는 그 회생 M&A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 중에 하나는, 지금 전북은행은 법정관리, 뭐 회생이 들어가면 무조건 본인들은 그 실명계좌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청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존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회생이 된다면, 회생은 결국은 회사가 존속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생 절차 내에서의 이제 M&A 같은 건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6개월 동안은 당연히 자본 잠식으로 폐쇄해야 될, 혹은 그만해야 될 실명계좌도 강제적으로라도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향에서 고팍스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원화 거래소의 가치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회생 절차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닌 것처럼 되면, 저희는 10분의 1 자본을 가진 채권자들이 외부에서 원화거래소를 운영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금으로, 어느 정도 인수대금으로 이 고팍스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이 되면, 그런 회사하고 채권자들하고 사실상의 뭐 MOU 같은 걸 체결한 상태에서 채권자 주도의 회생 신청을 하고, 그 회생 신청에서 인수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만들어서 그분이 빠르게 고팍스를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고파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그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인수자인 뉴 고팍스라고 하면 그 고팍스의 주식 일부도 여기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두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팍스의 제안은 전혀 현실적으로 뭐 현금이나 가상자산 없이 그냥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잖아요. 좀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고팍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니네 뭐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채권자들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강제적으로 이 고팍스의 원화거래소의 그 자산을 외부 시장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고팍스에서 주도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지금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주주 가치는 제로가 되거든요. 채권자 주도의 회생이 되면.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본인만이라도 좀 회수하고 엑시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여기서 공식적인 뭐 자리에서 다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요. 뭐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만약에 회생도 안 되고 출자 전환도 안 되고 했을 경우에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길게 시간이 남은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게 절차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뭐 빠르게 본인만 일부라도 엑시트하는 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채팅창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좀 답답해하는 거는 사실은 650억, 뭐 600억 정도 되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별다른 법적 액션을 충분히 리서치하지도 않고 저희한테 와서도 생각해 보겠다라고만 해서 좀 답답한 것도 저희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5월 이전에 자본 잠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자본 잠식 3년이 돼서 끝나지 않을까. 원화거래소는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원화거래소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자본 잠식이 이렇게 되면 10월 달까지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를 연장해야 되거든요. 연장이 안 될 겁니다. 너무 단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안 되면 연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고파이 피해자분들은 다 고파이 약정에 따라 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같은 거를 돌려달라고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을 기초로 해서 고팍스의 자산, 뭐 금융계좌 이런 데 모두 보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그쪽은 회생을 넣을 수밖에 없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나마 여기 고팍 피해자분들이 법적 액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자발적으로 출자 전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출자 전환이 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출자 전환을 했을 때 바이낸스와 지금 출자 전환한 피해자들 사이에서 좀 공정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여전히 출자 전환을 전부 하더라도 바이낸스가 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새롭게 출발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출자 전환 600억 정도 되는 출자 전환을 지금 5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전부 출자 전환을 하는데 그 출자 전환한 그 소액 주주들의 지분이 여전히 바이낸스보다 이제 작게 된다면 사실상 비상장 주식의 지분이라는 거는 뭐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바이낸스가 여전히 대주주면 금융당국에서는 또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이낸스에 대해서 뭐 우리 금융당국이 스탠스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고팍스로부터 뭐 1억, 2억, 뭐 5억, 10억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을 못 받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안 주면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제 집행을 하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안 하고서는 뭔가 이제 할 수가 없고 이미 고팍스에 가상자산이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저희의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를 믿는 분들 몇 명만 있으면 또 이런 솔루션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거는 저희는 가장 피해자분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주 소액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면을 조금 더 많이 이제 변제받고 나머지는 이제 출자 전환이라도 해서 사실상 엑시트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30분 예정하고 있어서 제가 할 말은 거의 다 했고요. 한 7, 8분 남았는데 뭐 채팅창에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오늘 이게 지금 뭐 저만 얘기하고 있어서 레코딩 된 게 있는데 레코딩 된 거는 뭐 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곱박스 제한서 추후에 정한 코인 가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되면, 지금 주주가 되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 배당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곱박스의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뭐 상장이 되거나 뭐 아니면 비상장 주식으로 곱박스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주식을 팔아가지고 회수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코인으로 다시 받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빨리 준다면 원화로라도 빨리 주면 빨리 원화로 받은 다음 코인 다시 사면 되죠, 사실. 저희는 일단 지금 사실 그 고파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줄 만한, 그러니까 지금의 원화 거래소인 곱박스를 가장 그 높게 가치를 쳐주는 어떤 회사나 투자자들, 뭐 펀드 이런 데랑 접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원화 계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뭐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와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다가 일단 원화 계좌를 어쩔 수 없이 전북은행에서 끊고 나면 그 다음은 뭐 인수나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청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5월까지면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지금 여기 고파이에 투자한 금액 중에 뭐 일부는 또 다들 돌려받으셔서 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뭐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예정된 시간 30분까지라고 해서 한 5분 남았습니다. 뭐 말씀해 주시면, 채팅창에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동의를 거의 안 하면 그 자본 잠식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외부에서 돈으로 갚아줘야만 자본 잠식 해결이 되는데, 바이낸스도 지금 돈을 못 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하면 5월 정도 되면 지금 외부 감사에 따라서 지금 감사하는데 자본 잠식이 돼서 감사 의견 부적정이 나올 겁니다. 감사 의견 부적정이 나왔고 그거에 따른 해소가 또 안 되겠죠.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금융당국에서 전북은행의 지금 조치가 정당한지 아마 뭐 감사할 수도 있고, 전북은행에도 좀 아마 깝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이제 전북은행도 제가 알기로 한 80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원화 거래소라는 가치를 없애고 싶지는 않을 텐데, 그대로 있으면 뭐 손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 이제 원화 거래소라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어떤 회사, 어떤 뭐 펀드 이런 데서 그 가치를 주고 원화 거래소를 인수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뭐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의 주식은 전부 다 소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스스로 나서서 저희가 얘기하는 솔루션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도. 근데 이제 뭐 바이낸스도 주주이자 채권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정말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은행에서는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바로 자기네들은 실명 계좌를 끊어야 된다라고 뭐 계약이 돼 있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회생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파산의 경우에는 그 말이 맞는데 회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회생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뭐 실명계좌를 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당연히 회생을 진행하는 마당에서는 행사하지 말도록 아마 권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뭐 장시간 1년, 2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할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만 뭐 실명계좌를 유지하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전북은행 관계자들은 잘 모르고 하는데 그 잘 대화 채널이 열리지 않습니다. 롱텀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롱텀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 경우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고팍스가 영업이 계속 잘 되고 살아나야만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수자가 왔는데 지금 고파이에 약정된 그 코인 인도 약정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서는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아마 인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 어떻게라도 뭐 어느 정도 회수를 해서 그걸로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는 게 좋죠. 뭐 지금 고파이의 그 이자는 계속 계정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커지는 거여서 그 고팍스가 원화 거래소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그 부채를 감당하고서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솔직히 그 점유율도 너무 낮아서요. 예,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예, 마지막에, 그러니까 고팍스 제의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고팍스 제의와 관련돼서는 고팍스 입장에서는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고파이 피해자들이 모두 현물 투자를 해서 채권을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은 당연히 해소되니까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도, 뭘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요. 만약에 이게 다 받아들이고 고팍스가 영업이 잘 되고 나중에 이제 원화거래소 성장을 하면, 그러면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도 또 비싸게 되거나 아니면 뭐 영업이익이 나와서 주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뭐 고팍스 제의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고팍스도 당연히 이런 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본 잠식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 해소라는 말은 한마디로 고파이 채권을 모두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없애고 주식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으로 주겠다는 건데, 아까 저희가 말한 솔루션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외부에 100억, 200억이라도 주는 회사에 넘기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이게 저희의 뭐 결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있으면 저희 톡방이나 이런 데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